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씨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추석 당일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푹 쉬고 계신지 모르겠네요. 오늘의 경제 소식은 정말 간단하게 10분 내외로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공부하시죠. 렛츠 기릿! 첫 번째입니다. 어제 미국은 반등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.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죠. 어제 나스닥은 왼쪽에 보다시피 처음에는 조금 약한가 싶더니 0.8% 상승으로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국채 상승 공포, 셧다운, 이러한 악재가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나름 상승을 해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들어 금리랑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? 하지만 그 와중에 어제 고점을 찍고 조금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윗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런 모습이 나타나자 나스닥은 이렇게 반등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딱 들으시면서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. 야, 근데 윗골이긴 한데 아직까지 그게 끝난 건 아니잖아. 맞습니다. 국채 상승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유가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증시는 또다시 하락할 수 있다, 이러한 공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. 어쨌든 이 와중에 나름 잘 방어를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, 이제 좀 중요한 뉴스가 뭔가 봤더니 오늘 저녁에 공개되는 개인 소비 지출 PCE, 여기서 어떠한 지표가 나오느냐, 여기에 집중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. 오늘 저녁 미국도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. 다만 이 와중에 마이크로는 결국 4.4% 급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어제 변동이 꽤나 컸죠. 아랫꼬리도 길고 윗꼬리도 긴, 생각보다 치열했던 싸움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내몰보자면 어제 나스닥이 반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이크론 또 좀 양봉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, 이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. 하지만 마이크로는 결국 4%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야, 이거 쉬는 타이밍은 좀 기가 막히긴 한데 라고 안도하는 동시에, 야, 이거 혹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등을 못 해준다면 다음 주 수요일이 조금 걱정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마이크론에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가 뭘까요? 어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마이크론이 발표한 다음 분기 예상 실적이 컨센 대비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바닥은 맞긴 맞는데 반등이 좀 더디구나 라는 심리가 반영되었다는 거겠죠. 그런데 이 와중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뭔가, 바로 AMD라는 기업이 급등 마감했는데요. 이러한 영향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%나 하락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기업들을 들고 있어도 이거 그렇게 나쁘진 않네 라는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.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AMD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개발,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장이 열렸다면은 반도체 기업 안에서는 AI 쪽은 나쁘지 않은 흐름,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었고, 그 반면 기존 D램이나 AI를 제외한 그쪽 반도체 기업들은 조금은 하락하지 않았겠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아직까지 3거래일이나 남았죠.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다음입니다. 추석 용돈 어디에 넣어볼까? 저 기릿은 당연히 주식이요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요즘 들어 주식이 좀 힘들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이 와중에 금리도 높다 보니까 충분히 예적금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상품이 있나 봤더니 다른 은행 신협 특판 이런 것들 다 빼고 5대 시중은행만 보자면은 예금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거는 신한은행이라고 합니다. 4.15%까지 준다고 하며 최대 1억 원까지 가입이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우대 금리를 받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예금 말고 적금은 없나 봤더니 적금은 퍼센테이지가 꽤나 높은 게 많았어요. 우리은행 무려 11%, KB는 10%가 있었는데, 물론 이러한 적금 특 가입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게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,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라면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10% 금리를 주는 KB 같은 경우에는 우대 금리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, 우리은행이 꽤나 괜찮았습니다.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루에 10,000보는 그냥 걷는다, 만약 그렇다면은 하루 10,000보씩만 인증하면은 최대 하루 10,000원까지 11%의 금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입니다. 두산 로보틱스에 따따블 가면
자, 이러한 희망 회로를 돌리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알고 있죠. 그럴 확률은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가는 확률이랑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. 하지만 가정은 공짜겠죠. 그래서 가정만 해본다면은 일단 우리 사주가 대박이라고 합니다. 평균 3억 정도를 넣었다고 하니까 뭐야 이거 따따 부리면 무려 9억이잖아. 진짜 대박이네요. 9억 원의 차익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. 다만 그게 바로 또 현금화는 힘듭니다. 1년간의 보유예수가 있어서 그때까지 주가가 유지하고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요. 어쨌든 우리 사주는 우리 얘기 아니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,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따따블이 갔다는 가정하에 얼마를 벌까 봤더니 한 사람당 2개를 평균 받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서 한 주당 78,00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고 2개니까 무려 156,000원. 진짜 대박이죠. 사실 이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거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 정도로 큰 돈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우리는 욕심 없이 딱 반만 줬으면 좋겠네요. 8만원에 합의봤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벌써 다음 주네요.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. 다음입니다. 아이폰 발열 이슈가 여전히 존재. 저기릿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게임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큰 관심이 없는 소식이긴 한데요. 하지만 또 여기에서 우리나라 삼전에게 호재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최근 관련 뉴스만 나오면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. 어쨌든 조금 더 보자면은, 자, 얼마 전에 아이폰 15에서 발열 현상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봤었습니다. 게임을 돌리니까 30분 만에 50도가 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. 그런데 저기릿은 솔직히 처음에만 나타나는 그냥 단순 노이즈인 줄 알았는데, 하지만 지금은 사용자들이 쏙쏙들이 너무 뜨거워서 잡고 있기도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몇몇 기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겠죠.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. TSMC의 3나노 칩이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, 그런데 새로운 의견도 존재했다는 소식. 얼마 전에 아이폰에서 iOS 17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업데이트 이후부터 아이폰 15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폰에서도 발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.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입니다. 선물 세트 당근하세요. 아마도 선물로 받은 선물 세트를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워 당근에 저렴하게 내놓으시거나 혹은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당근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듯 합니다.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다른 건 다 되지만 건기식은 불법이기 때문에 꼭꼭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 건기식인가 봤더니 대표적으로 홍삼이 있다고 하네요. 다만 홍삼이 들어있다고 모든 게 건기식은 아니기 때문에 상품 바깥에 건기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. 다만 이 와중에 헷갈릴 수 있는데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기능성 표시식품 이런 것들은 거래가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. 마침 저 길이 또 이제 스팸이랑 참치 같은 게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. 이번 기회에 혹시 싼 거 있으면은 저도 한번 사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탐입니다. 야, 결국 이것도 꼼수였냐? 어제 휴게소가 여론을 의식해 스스로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을 봤었는데요. 그런데 어제 한 기리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. 가격을 내리긴 내렸다. 그런데 용량도 적게 팔더라. 그런데 솔직히 저 기릿은 야, 설마 그렇겠냐? 그냥 뭐 거기만 그렇거나 혹시나 뭐 착각하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, 그런데 그게 진짜라고 하네요. 한 휴게소 같은 경우는 떡꼬치 가격을 4,500원에서 3,000원으로 낮추긴 했는데 중량도 낮췄다고 합니다. 130에서 110으로 낮췄다고 하네요. 물론 뭐 어느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. 휴게소 음식은 맛만 보는 용도, 우리가 배부르려고 먹지는 않겠죠.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중량까지 낮춘 걸 보니까 꼼수라는 이야기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. 다음입니다.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는, 자, 재미로 보는 내용입니다. 빠르게 볼게요.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는 뭘까요? 취준생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1등은 바로 취업 잔소리가 1등이었다고 합니다. 역시 취준생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가장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외로는 혹시 길이 연애나 결혼 같은 거 안 하니?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동숙이는 땡땡에 들어가서 연봉이 5천이라더라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야, 너 살 좀 빼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등등 이런 말들이 순위에 들어갔다고 하네요. 아마도 몇몇 기름들은 이거 보자마자 PTSD가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. 다음입니다.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. 얼마 전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음 주인 5일부터 2차 방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이번 2차 방류는 17일간 내보낼 예정이며 지난번에 확인했던 것처럼 내년 3월까지 총 4차례 방류를 한다고 하네요.
그래서 혹시나 다음 주에 증시 분위기가 애매하다면은 단기간 오염수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, 다만 이 와중에 길게 갈 이슈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. 다음입니다. 한국은 추석, 중국은 중추절. 이제 중국도 긴 휴장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최대 명절이 왔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야 이거 중국인 때문에 실적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는 주식들이 있다고 하네요. 그렇다면 어떠한 주식이 있을까요? 대표적으로는 면세점, 카지노, 화장품, 조금 넓게 보면은 항공, 미용기기 이러한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. 다만 이러한 단순 이 소식 하나로 매수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.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4분기가 되었는데 지금 실적은 아무 상관없습니다. 내년 실적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. 자,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. 이렇게 짧게 공부를 해봤는데 키리분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일단 지금까지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다음 주까지 계속 좋았으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. 빠이요.